비트코인 솔직히 존나 어렵습니다. 코인 9년 했는데 이 정도 무빙은 탑 10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점 값을 계산해 보자면 바로 K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3월 4일 비트코인 시황 속전속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 차트가 꽤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락하는 걸 맞추고 최저점을 맞추고 최저점 롱을 탑승해서 올라가는 걸 먹었기 때문에 재수 없지만 저한테는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주길래 매수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옥문 입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잠도 못 자고 물려있다가 손절했습니다.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돈은 돈대로 잃고 건강도 잃고 세 개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두 번쯤 방향을 틀면 그 방향이 찐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다가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고 거기서 또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 자체가 낚시로 쓰였으므로 두 번째 방향은 자동 찐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서 방향을 한 번 더 틀었습니다. 이미 한 번 꼬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꼬았다.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걸 예상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차트의 신이거나 아니면 병신일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자산을 발표한 직후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자기 SNS에 암호화폐 5종을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올렸던 거 다 뺐습니다. 차트로만 보자면 하락의 힌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더블탑을 만들었고 더블탑 중심선을 이탈했다. 그리고 리테스트 저항까지 받았다. 이건 분명한 하락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슈랑 감각적인 부분의 비중을 더 높이 샀고 결과적으로 저는 쓴맛을 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슈를 빼놓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차트 분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슈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너무 트럼프 멘트 하나하나에 놀아나는 기분이 들어서 요즘은 역으로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비축자산 발표하니까 상승하고 관세 발표하니까 하락하고 사실상 이 모든 움직임을 트럼프 멘트만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 끼워 맞추기에 불과할 뿐 다음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트럼프가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멘트를 사후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먼저 이번에 최고점 저항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122평선 리테스트 자리, 빗각 추세선 리테스트 자리, 과거 매물대 리테스트 자리. 정말 신기하게도 이슈를 배제하고 차트만 봤더니 훨씬 더 간결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보던 것들입니다. 몇 번씩이나 제 영상에서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세 가지를 이탈하면서 폭락했고 이번 최고점은 세 가지를 동시에 리테스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제가 차트만 봤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결한데 본질을 다소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이야기 말고 현재의 모습은 어떻죠? 이렇게 빗각이 있습니다. 이걸 상하로 벌려보겠습니다. 빗각 채널이 됩니다. 그럼 이 빗각 채널대로 가는 게 맞다면 며칠 전 저점이 최저점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작금의 모든 움직임이 그저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최저점이 이미 나왔지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마지막 물량을 쥐어짜내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 중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향을 확신하는 사람이 이번 시즌에서 가장 바보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최저점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의 반등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최하단까지 내려간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 사이사이에도 반등점이 존재합니다. 반등점 딱 두 군데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컵앤핸들 넥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은 1100일짜리 컵앤핸들을 만들었습니다. 큰 컵과 작은 컵 그리고 돌파하면서 40% 상승. 그리고 이 컵앤핸들의 넥라인 자리가 어디죠? 76K입니다. 최저점 78K가 나온 상태에서 이 78K를 하회하는 76K가 찍혔을 때 컵앤핸들 넥라인에 의한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즘 거의 리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초대형 리테스트 자리 역시 유력한 최저점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빔 시작점입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확정시 되면서 비트코인이 바짝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당선이 된 건 하루 이틀 뒤였지만 사실상 이 시점부터 거의 확정 상태였고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대통령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67.8K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6연속 음봉을 끊어내고 7연속 양봉을 시작했던 시작점이 67.8K입니다. 따라서 차트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 3군데가 보입니다. 최저점이 이미 나왔거나 76K거나 67.8K거나 이 3군데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번 3월에 성패를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당장은 한 가지 가능성만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해두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보시고 편히 쉬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이 어려울 때 시드 다 갈리고 장이 쉬울 때 시드가 없는 게 가장 괴롭다고. 지금은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더 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지킬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은 서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너무 잔잔해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됩니다. 딱 적당해야 합니다. 파도가 너무 잔잔하면 서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 커도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파도는 일반적인 장, 잔잔한 파도는 횡보장, 폭풍치는 바다는 어려운 장. 이 중에서 내가 어떤 파도를 선택하든 기대 손익은 비슷합니다. 1%를 먹으면 1%만큼 수익이 납니다. 1%를 잃으면 1%만큼 손실이 납니다. 폭풍이 칠 때는 한 발 물러나 있고 햇볕이 들면 서핑하고 너무 또 잔잔하면 쉬고 그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폭풍 속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사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